반갑습니다. 전 3일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심사위원장, 내가 처음 해봤다 그랬죠.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11기도 받고 10기도 받고 5기도 보고 다 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지도안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 안 해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봤나도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접어두시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도안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7차 교육과정까지는 제가 학교에서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변했거든요. 10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학습 지도안 쓰는 것도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느 중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보고 부탁을 했어요. 요새 쓰는 학습 지도안을 선생님 제가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케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본부에서 지도안을 또 연수를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하고 계시는데 제가 중간에서 지도안을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그냥 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계속 봐도 계속 똑같은 솜씨라서 올해는 조금 짚고 넘어가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까 싶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카페에다 우리 효상 하나 카페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숙지를 하시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지도안을 한번 짜보이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유치원에 저번에 나갈 때 우리 지혜 나눔 할 때도 그 교과서에 이게 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거기 보면 아는데 교수 활동 선생님이 하는 거 하고 수업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대답을 하거든. 그거는 학생 활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 교과서 할 때 제가 한 개 올려놨는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내려가지고 저도 교수 활동만 적고 학생 활동은 안 적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꼭 그대로 참고하시면은 왜 제가 또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제가 어느 학교에 가니까 요새 인력풀이라는 데서도 나오시고 선생님들이 그분들은 학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후배들이 교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후배들이 제자들이 선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서로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면은 내가 교장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을 한번 와서 수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보다도 더 잘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뽑혀갈 수 있지 그런 분들하고 붙여놓으면 사실 우리가 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실력이 좋아야 학교에서도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간 학교인데도 선생님 지도안이 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아, 저 지도안 있지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래서 당당하게 드렸거든요. 그게 없으면 벌써 우리가 한 수 치고 들어가는데 내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지도안을 만들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남의 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게 안 되면은 잘 못해. 그리고 어떤 때 가서는 갑자기 투입이 돼도 지도안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숙지는 돼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내용은 다 참 좋은데 자기게 안 돼 있으니까 그는 뭐 그거 본다고 학생 얼굴하고 눈도 안 맞추고 하니까 그 수업은 좋은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러운 게 12기가 파워포인트를 참 잘 만드는 게 많더라고요. 저걸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얻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선생님들은 된 거라 자세가 된 거거든요. 거기는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워포인트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도와가지고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대로 하고 이 선생님이 이래가지고 학교는 다 달리 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가면은 제가 작년에 가서 그 학교에서 한 게 또 선생님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가면 애들이 저 작년에 우리 봤는데 왜냐하면 학년별로 하면은 걔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안 볼 수도 있지만 1, 2, 3학년 같이 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같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거 우리 작년에 봤는데 이러면 그 선생님 수업은 벌써 애들이 안 보고 싶겠지. 그러니까 자기 색깔의 지도안을 반드시 가질 것.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선생님 잘 만들었는데 파워포인트 그것만 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는 전혀 눈맞춤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자기가 다 알아야 저거는 뒤에서 하고 나는 학생 쳐다보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알겠지? 네. 저는 배울 수 있으면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은 악역은 부회장님이 할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예쁜 얼굴로 가지고 내가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거든. 점수도 비교해보니까 내게 훨씬 많이 줬더라고. 내가 전에 한 경험을 봐가지고 연필 지우개를 갖고 와서 매겨야 되는데 첫날 이자부어요. 볼펜가 했어요. 고치주고 싶기는 더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다 적어놨는데 고칠 수 없는 거라. 그냥 다음 주 20일 날 때는 내가 연필을 갖고 와야지 이랬거든.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 어떤 분한테 내가 연필을 빌려가 했는데 연필 적어놔도 지우개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은 연필 2자루에 큰 지우개까지 가져와서 많이 고치고 많이 올려놨습니다. 걱정하고. 아기들 안 해도 되는데 말라. 그 중에서 그래도 꼭 짚어는 가야 될 거야. 아까 금방 이 파워포인트를 얘기했고 지도안도 얘기했고 우리가 가는 게 학교거든요. 교육기관이거든. 교육기관에 가서는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라도 사투리는 안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사투리를 안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도 당당히 잘할 수 있는 선생님도 많아요. 제가 이 별표를 해놨는데 그분들은 조금만 더 숙지를 하시면 지금도 나가도 괜찮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파워포인트 동영상 나오는데 울리지 않은 종소리라는 그걸 보고 저런 것 정도는 누구라도 좀 삽입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나도 저걸 좀 다운을 받았으면 할 정도로 참 좋았거든요. 성함은 말 안 하랍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선생님이 그분은 참 못하기는 못했는데 아들 얘기한 분 그 어머니 오셨지요. 예, 그런 내용은 참 좋거든. 효를 내가 뭐 구름 잡는 그런 소리 해봤자 요새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성공한 얘기, 실제로 있던 실화를 그 얘기하는 도중에 삽입을 시키면 효과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효행상 같은 건 중학교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하는 얘기를 저 엄마 아들도 했구나. 그럼 더 공감이 잘 되는 그런 재미나는 거를 하나씩 삽입을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자꾸만 하면은 나 자신도 재미없어요. 어제 저 학교에서 한 걸 또 한 일주일 후에 이 학교 가서 해도 내 자신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뭔가 새로운 내용을 좀 있어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디서 얻겠습니까? 신문 보시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스크랩 하려면 제가
어제인가 조선일보에 보면은 중국을 감동시킨 여성 알고 보니 한국계였더라. 먹고 산다고 아버지는 세탁소를 했는데 오랫동안 하면서 병이 나가 암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딸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크기의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세계 일주 여행을 시키는 거야. 이 내용이 중국의 트위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노인네들 그래도 그나마 좀 생각해주고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언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나가 무거운 짐 들고 편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거 탈 때마다 너무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로 우리는 복지가 그래도 그나마 좀 돼 있는데 중국은 아직 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얘기가 야단내가 지금 난리랍니다. 효를 강조해야 되겠다. 노인들의 복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 중국 처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계 처자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간에 부모를 생각하는 이 소녀의 그 얘기가 지금 중국을 들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신문에 나면 스크랩을 해서 이런 걸 NI 자료라고 그러거든요. NIE. 요새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NIE 자료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스크랩을 하면은 포트폴리오로 만들면은 오늘은 이 학교 가서 이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또 내일은 또 갈 때 또 다른 내용. 자꾸 자기 지도안에다가 첨가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얘기거리가 없어서 할 거 없다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면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리고 입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못난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고 경랑에 시달린 돌에서 수석이 나온답니다. 선생님들이 노력하지 않으시고 가만 앉아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은 그 감은 내 입에 안 떨어지고 눈 위에 떨어지면 눈티가 반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석을 만들고 진주를 캐듯이 선생님들이 부단한 노력이 반드시 따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옵니다. 제가 경험하거든요. 2번 해보고 가는 학교, 3번 해보고 가는 학교,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스승님이 돼서 진주가 되고 수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상봉 부위원장 모시고 간단한 소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기 김상봉이고요. 3일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주 정열적으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살맛이 난다 그 얘기예요. 언제 심호흡하면 쉬시고 굳은 표정 다 피십시오. 다 끝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효를 배우러 와서 잘 배우시고 또 배운 효를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신석산 교장 선생님이죠. 박수 받을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달간 열심히 이끌어 오신 이 팔순된 노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 우리 단체를 위해서 정말 소금 역할을 해주시는 분, 우리 배병태 선생님 박수 받으면 하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만 하신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좋은 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남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들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이래 주대롭게 이래 서서 좀 죄송한 마음 담을 게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분야는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 바둑되는 선수였고 저는 그 선수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훈수꾼이었어요. 훈수 보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알같이 다 적었어요. 전부 다 적어놨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내한테 전화하세요. 다 기침한까지 다 적어놨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저건 아닌데 하는데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 분 중에도 그 예절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우리는 자격증은 예절 교육 자격증이 아닙니다. 효지도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분이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다 그랬는데 문제를 제기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이 가장 못 살고 노인이 가장 많이 죽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신문에 난 내용을 전부 스크랩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 제기했으면 제기한 걸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반드시 뒤에 답을 적어줘야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나도 악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별로 못생겼는데. 그렇죠? 근데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서 자산 총액 세계 1위 기업이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단순함입니다. 심플. 단순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43명이 발표한 그 내용이 각 곳에서 다 빼온 그런 자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교는 그 신교장님이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친 보편적인 교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근한 예를 들면 코끼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코만,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다리, 꼬리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 총체를 가장 심플하게 듣는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만들어내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거의 다 따온 겁니다. 아까 심사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 것으로 만들면 이 교수안이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서 교육받는 아이들 담당 선생들이 전부 다 서서 듣습니다. 그 선생님들 앞에 그 도사들 앞에 이 교안 들고 보고 읽어도 될까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고쳐야 돼요. 그리고 교안을 어디가 선이고 후인지 시작과 끝도 애매해요. 왜? 여기저기서 하나씩 따와가지고 짜집기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명확하도록 예를 들어서 인체를 설명한다 그러면 인체는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머리 부분, 머리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냄새 맡고 뭐 이런 거는 머리만 딱 영상 자료를 만들었으면 머리만 딱 보고 그 외에는 뭐예요? 머리의 부품들은 안 보고 다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팔은 뭐 내가 뭐하는데 손가락 몇 개 있고 이런 것도 팔 할 때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이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면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요. 이것만 보죠. 그렇죠? 왜? 이게 주 내용이니까. 그런데 면대면 교육은 이것은 그 책에 있는 글 공부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울음을 터뜨리는 분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말하는 화자의 표정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정성이 깃들면 이 내용이 하찮아도 아이들 다 이렇게 듣습니다.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산을 작성하실 때 가장 쉽게 스티브 잡스가 1등 그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심플입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걸 아이디어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 신문에 본 건데 이 스틱 기어를 수동 기어를 자동 기어로 만드는 게 그게 간단한 것 같죠. 여러 수십 배의 고민을 해서 그걸 만들어냈답니다. 얼마나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수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정말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수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어떤 분은 뭐 3학년이라고 했는데 3학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그 학술적인 표준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아이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원도에 근무할 때인데 한 30년 전인가 소금강에 놀러 갔다가 거기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다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옆자리에 한 30대 초반 세대하고 5살이나 됐을까? 아들내미가 탔어. 그래 내려온 오른편에 큰 개울이 내려갑니다. 소금강에서 내려온.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들 뭐 이름을 부르면서 야 저기 시냇물 내려가지 이랬어. 그 아이 대답이 뭔지 압니까? 엄마 아니야 찬물이야. 그래 엄마가 또 그래 아니야 이 시냇물이야. 엄마 시냇물 아니야 찬물이야. 누가 틀렸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학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하는 날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뭘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내용인데 아주 학술적인 전문 용어를 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겠어요? 이 5살 아이가 엄마가 시냇물이라 했는데 지는 찬물이에요. 얘는 찬물과 뜨거운 물 외에는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 시냇물이라고 우기면 걔가 듣느냐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 만들어서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에게 과연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지내갔습니다. 왜? 이 무슨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성인이니까 그냥 지내갔어요. 그 아이들이 눈만 붙은 꼬맹이들 같으면 그 말이 합당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봉사 삼바지리 가기라.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아이들이 정말 알아들을까? 그래서 오늘 스티브 잡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서 듣는 사람이 정말 쉽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 선택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이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그 시루떡 갖다 주면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자 먹고 큰 놈들인데 시루떡, 지금 여기에 시루떡 세대죠. 그렇죠? 시루떡 세대가 시루떡 잘 만들어, 야들아 이거 내가 잘 만들었다 먹으래. 걔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나는 잘한 것 같는데 먹는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 마음에 맞게 가르쳐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안 하던 짓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에 집착한 나머지 인륜이라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신석산 교장 선생님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참여하셨죠. 그래서 배운 것보다 몇 배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잘 교육하셔서 정말 좋은 세상 만드는데 일조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